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 모스크의 우마르 김원택입니다. 오늘도 그 하갑두 박사님이 쓰신 그 여성, 이슬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슬람이 오기 전 옛 사회에서의 여성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만일 우리가 이슬람이 오기 전 먼 옛날의 역사를 조심스레 보면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중국, 한국, 모든 아시아와 유럽에서 사실 여성이라는 존재는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여성이 권리를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성들은 매매하였고 그녀가 가보임에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성을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쓰고 대부분 그저 노예로 다루곤 하였습니다. 남성은 지금부터 당신이 이슬람이 오기 전 모든 고대의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리 없는 여성을 다룬 이슬람 이전 옛 사회를 우리는 이슬람의 용어로 무지의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에 대한 무지를 행한 시대라고 의미합니다. 이슬람 사회 이전의 아랍 여성의 모습. 이슬람이 오기 이전 여성 사회 모습은 불공평과 선입견, 여성들의 권위가 박탈당하고 돈을 강탈당하고 여성의 재산을 박탈시키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여성 남편이 죽은 후에 재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들의 동물적인 욕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븐 아바스가 말하길 이슬람 이전 사회에서는 만일 남자의 아버지나 여자의 아버지가 죽었다면 그녀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만일 그가 도주하는 여성을 감금하고자 하여 그녀를 붙잡았다면 여성이 돈을 지불해야 했거나 또는 그녀가 죽었더라도 여자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다. 아따 이븐 라빠가 말하길 무지의 시대, 만일 남편이 죽고 그의 아내만 남았다면 가족이 그녀의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녀를 감금하였다. 알사디가 말하길 무지의 시대, 남편의 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또는 아들이 죽은 후에 죽은 이가 아내를 남겼을 경우 그의 아내를 재산으로서 상속받는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 신부 지참금의 주인으로 더 큰 권리를 갖게 되고 만일 그녀 가족의 권리가 더 우위에 있는 경우 그녀가 가족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무지의 시대 속에서 남성들은 그들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산 데 비해 여성들은 그렇지 못한 불균형의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들의 지참금을 가져가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먼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여성의 모습. 대한민국, 중국, 동부아시아 쪽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우위라는 인식을 가진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거나 부복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예의범절로 간주됩니다. 만일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면 굉장히 기뻐하는 반면 여자아이라면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실망으로 괴로워합니다. 아내의 출산 후 신경은 그녀가 낳은 아이가 여자아이냐 남자아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사회의 모습은 계단 아래로 타락하였고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을 훔쳤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남성들은 모든 권리를 가졌고 여성들은 무언가에 억눌려 권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성들이 보호자의 허락 없이 결혼하려고 하면 그 약혼을 무효로 만듭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말하길 미혼의 여성은 아버지에 속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 가족하에
그들의 이론으로 호적이 올라간다.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과 시댁 어르신들이 명령을 내리신다. 그리고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가족으로 올라가게 되고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하지만 근대시대의 한국 여성들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가족으로 호적이 올라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직 그녀의 성만 등록되었으며 한국 여성들은 그녀의 보호자 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 현재 20세기 시대의 오랜 증거로 한국에서 제주도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남성들이 집에 있고 여성들이 밖으로 나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는 섬이라고 불리며 그 이유가 바로 여성들의 역할이 남성들에게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그럼 페르시아 사회에서 여성의 모습. 페르시아 사회에서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가장 잘 묘사한 책이 사산왕조 시대의 이란이라는 책이며 저자가 말하길 페르시아 사람들은 여성은 모든 물품 또는 부동산, 경제력 등과 같은 합법적인 소유물이었으며 물을 구하고 사냥을 하고 목장을 관리하던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은 일반적인 합법 소유물이었습니다. 훌륭한 학자였던 하산 나드위가 말하길 1487년에 태어난 모즈독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돈과 여성에는 차이가 없으며 그렇기에 모즈독의 삶에 있어서 여성과 돈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맘 알 샤우리스타니가 말하길 모즈독은 여성들과 돈을 소유물로 허락하였고 사람들이 물이나 불, 목초를 공유하는 것처럼 여성을 공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기 전에 사도 모하마드의 삶이라는 책에서 말하길 페르시아는 그들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며 사람들은 그에 굴복하고 신성시하였다. 그 일은 곧 사람들을 동굴과 어둠으로 끌고 갔고 왕의 권력은 그가 소유한 사람들이었으며 딸이나 여자 형제와 결혼하는 등 모순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후 5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자드그르는 그의 딸과 결혼하고 그녀를 살인하였으며 기원후 6세기경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메르그란 자비는 그의 여자 형제와 결혼하였으며 이러한 결혼 방식이 페르시아에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일 사회적인 여성의 모습이 페르시아 내에서 그렇게 지속되었다면 가족 간의 족보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과 성적 만족을 절제하지 않고 근친상혼의 중요성이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 사회에서의 여성의 모습. 인도에서는 페르시아에서보다 여성에 대한 모욕이 더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는 이슬람이 오기 전 무지한 아랍 사회보다도 더욱 심각하였어요. 관습적으로 인도에서는 여성을 남성의 노예로 소유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요구와 욕망에 따라 여성을 대우하였습니다. 훌륭한 학자였던 아부 알 하산 나드위가 말하길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노예로 간주되었으며 남성은 도박으로 그들의 아내를 잃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성들에게 여러 남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한 여성의 남편이 죽었다면 그녀는 다시 결혼하지 못하였고 남편이 죽은 일은 여성에게 모욕과 명예훼손의 이유가 됩니다. 또는 남편의 가족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을 따라 죽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로부터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소유하던 아랍의 관습과 전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인식이 로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에 여성이라는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로마 여성들은 재산 중 하나로 간주되었고 남성들이 결혼 상대로 구매를 하였으며 사실 그들은 여성들을 그들의 소유물로서 이익을 쫓아 매매를 하였습니다. 로마 여성들은
국가적인 위치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일반적인 일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 그들은 그녀를 선생님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나 남편의 형제 또는 남편의 가족 중 남성이 그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 그녀를 재산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배우자의 죽음 이후 그들에게 부양받은 재산은 바로 남성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한 물건쯤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슬람이 오기 전 아랍사회 속에 있는 여성들, 로마와 그리스에서 그려진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국가에서 부족에서 여성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오기 전 여성들을 재산으로 간주하여 팔았고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재산으로 상속받고 어떠한 국가적 위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모습, 그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성을 거래하는 것이 마치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거래가 아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여겨진 것처럼 새 국가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리스 사회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 여성의 모습은 로마나 다른 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여성을 불완전한 매개체로 간주하였으며 부모님께 항상 복종하고 바깥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나 남자 형제나 삼촌에게 여성은 세 가지 주요한 기능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몸으로 남성을 즐기게 하고 그 여성은 그의 욕망을 위해 바친다. 두 번째, 남성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남성을 위한 안락을 보장하고 남성의 몸을 돌본다. 세 번째, 아이들을 태생시키고 그들을 키운다. 그들은 남성들을 위한 노예이며 남성의 부모님을 위한 노예이며 이는 오직 남성의 더 높은 지위를 위함이다. 그리고 여성은 그녀의 남편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의 권리가 여성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졌고 여성의 의견은 가치가 없었으며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